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지부진했는데 뭔가 크게 또 상승하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도지코인이 트위터가 X로 개편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호재를 누릴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루 사이에 10% 이상 빔을 쏘면서 올라갔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기술 기업들,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 3대 지수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0일 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2017년 2월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강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 실적이 이어지는데 지금 예상치를 거의 대부분이 상회를 하고 있어요. 거의 75% 가까이가 상회를 하면서 연준이 추가 긴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추가적으로 한두 번 더 보여주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는 추가 긴축에 나설 만한 근거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여러 매체들은요, 아직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금 상승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수치들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중요한 지표들도 계속해서 이 경기 침체와는 반대의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117.0입니다. 이게 이전치를 갖다 크게 상회하고 예측치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날 수치는요, 무려 2021년 7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계에는 낙관론이 더 커져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기다 미국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이전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주택 시장의 상황 자체가 침체와는 또 거리가 있다라는 시그널로 나오고 있죠.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 주택 시장이 호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IMF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도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0.2% 상향 조절이 돼서 3.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치에서 0.2% 상승한 1.8%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요, 기존 1.5%에서 1.4%로 지금 3개월 만에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1년 넘게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 회복세도 굉장히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이번 달에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여전히 98.3%로 지배적이고 사실상 확정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상자산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그 전날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는데 지금 어제는 계속해서 가격을 중요한 지지 영역에서 방어를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도 보여줬습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29.2K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하락한 이유들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이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현재 중요한 지지 구간을 갖다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0.7이라는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키면서 현재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코 도지코인이었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어제는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투자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0.38%, 그리고 리플은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가장 큰 상승을 한 거는 도지코인인데, 도지코인은 10.58%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상승폭이 적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9.88%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51로 여전히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CBD 차트 상에서도 큰 변화는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의 변화들이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매수벽을 보시면요. 29K 하단에서 28.5K를 경계로 해서 매수벽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벽 같은 경우는 30.4K의 매도벽이 조금씩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짙은 매도벽은 여전히 세 구간에서 존재하는데요. 31K 그리고 31.5K, 32K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진한 거는 역시 32K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대가 현재는 지금 29K대에 머물고 있지만 32K 부근까지 가면은 또 한 번 치열한 격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전에 31.5K는 좀 였습니다. 그리고 31K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이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여전히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CVD 차트를 보시면은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어제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던지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 다시 진입할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외에 이제 빨간색 고래와 주황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격을 좀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크게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거는 이 녹색 고래로 보입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큰 규모의 고래가 움직여야지 가격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녹색 고래가 여기서 좀 더 많은 물량들을 넣었지만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갈색 고래가 언제 다시 진입을 하게 될지, 그리고 보라색 고래가 지금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두 가지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이제 좀 종합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관점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저께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1일 등락폭을 보면요. 사실 5.7% 내외에서 굉장히 타이트한 범위 내에서 거래된 게 무려 3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역대급으로 가장 적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세계 최대 글로벌 예비 자산이죠. 금과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금이 보시면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7월 24일에는 0.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비트코인과 반대로 S&P 500 지수나 원유 그리고 중국 증시는 또 계속해서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달러 지수나 채권 금리를 보면은 어떤 상황들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미국 달러 지수가 지금 7월 18일부터 해서 24일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쟁 화폐에 대해서 2개월간의 어떤 평가 절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역전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지금 연준이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어떤 신호들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투자자들은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 기업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압박하는데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의 어떤 분석들을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자,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의 관점 자체는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들이 또 관측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마진과 파생상품 시장을 좀 보면요. 지금 이거는 OKX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자, OKX에서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BTC 비율을 기반으로 한 이 마진 대출 비율이요. 7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가격이 하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가 있는 롱 포지션을 추가했다라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트레이더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5 델타 스큐라고 하는 지표가 있어요.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콜옵션, 풋옵션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콜옵션, 풋옵션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기초 자산을 특정 가격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옵션은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풋옵션은 기초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델타 스큐라는 지표를 보면은 이 지표는 풋옵션과 콜옵션의 내재 변동성 차이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 델타 스큐가 양수인 경우에는 풋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더 높습니다. 양수일 경우에는요. 반면에 음수일 경우에는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즉 콜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풋옵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이너스 거의 7%대 내외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트레이더들이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또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온체인 지표들을 보면서 좀 가격 예측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요, 이 쇼텀 홀더들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갖다 계속해서 주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는 계속해서 쇼텀 홀더들이 지금 움직여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이 단기 보유자들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트레이더들의 이런 관점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어떤 변동성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좁은 폭에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봐도 계속 그렇게 굉장히 좁은 구간들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구간들을 지나가면은 어쨌든 큰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소스들은 부족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응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글래스 노드에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일평균 트랜잭션 거래 처리량이 5개월 내에 거의 최저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3억 2,052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5월 25일 이후로 거의 최저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잭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를 한번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공급이 전체 비트코인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73.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거의 2015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구간들을 지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바로 상승 랠리로 이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변화들, 이렇게 평평해지는 구간, 지난 반감기 때는 이만큼 올라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응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각종 지표 설명들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가격 예측을 비롯해서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주요 뉴스들을 보면서 이 영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입니다. S2F,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사람이 이 네덜란드 출신의 플랜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플랜비가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다가 지금 명성을 조금 잃었는데, 지금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은, 비트코인 마켓 사이클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초기 강세장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2단계 본격 강세장 시작이 일어나면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싼 가격에 본인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압박적으로 눌리는 이유는 블랙록 같은 어떤 기관들이 저가 매수를 위해서 가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비단 플랜 B만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 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냐면은 주식 리서치 회사입니다. 펀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객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024년 4월 이전에, 즉 반감기 가기 전에 180K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은 뭐 몇 배 상승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펀드 스트레이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뒤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일일 수요 자체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지금은 2,500만 달러인데 1억 달러까지 폭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ETF는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 달러인 귀금속 ETF 시장과 이제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요들을 뺏어오고 신규 수요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고 기존 수요들까지 지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지코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지코인 가격이요. 지금 지난 2주 동안에 지금 25%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머지 민코인들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요. 자, 이번 상승세에서 좀 큰 이정표도 하나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평균적인 도지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은 결국은 이 시장에서는요, 좋은 우량한 코인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인데스크 같은 해외 매체에서도 지금 도지코인 결제들이 아무래도 이 트위터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뭔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작심을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 인사예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인 이 라울 파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X 리브랜딩과 관련을 해서요, 트위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암호화폐는 도지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는 도지코인 말고 다른 암호화폐 생각하기는 비트코인 정도 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죠. 아마도 근데 그 중에서도 도지코인이 좀 더 유력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레제를 시전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때 본인은 머스크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했고 트위터의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것을 예상한 바 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다 예상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모두가 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논리적인 비약들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해온 행보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트위터의 이번 금융관리 기능 추가는요, 결국 결제와 브로커리지 기능까지도 탑재하게 될 것이다. 브로커리지는 뭐 위탁 판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개와 관련된 사업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 발언들을 여러 매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전략가예요. 마이크 맥글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향후에 10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라는 자기 예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본다고 또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와 연준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 정책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규제에 대한 이슈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외신들이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G20에서 암호화폐 위헌성을 논의하고 공통 규제안 마련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IMF라든지 BIS, FSB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아마 안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죠. 스튜어트 알데로티가요. 리플이 지금 법원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소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리플 다음 타겟들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SEC가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SEC의 전 변호사는요, 이더리움 재단 대상으로 한 SEC의 소송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또 이렇게 단서를 밝혔습니다. 현재 SEC의 규제 집행 전략을 예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확고한 방향성 없이 너무 그냥 남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 본인은 이더리움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볼 텐데요. 어제와 어떤 추세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의 장표를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K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게 50 SMA거든요. 50 단순이동 평균선의 빨간색 선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22MA, 이 파란색 지수이동 평균선까지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31K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32.4K를 거쳐서 40K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이 단기적인 상승을 이끌 동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낮아져서 50 SMA 아래로 이 빨간색 선 아래를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27.5K 그리고 27K, 26K까지도 단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술적인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서요. 지금 특히 FOMC 미팅 결과 그리고 PC 발표 결과까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지 거시경제의 어떤 명확성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또 움직임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나머지 중장기적인 변수들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